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단위원에서 삼각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일단 좌표평면 위에 단위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 원점이 있고요. 이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단위원 위에 이렇게 반지름을 그을 수 있죠. 이 반지름이 끝이 되는 원 위에 한 점을 잡고 그 점을 P라고 하면은 X좌표, Y좌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반지름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 X좌표가 바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좌표가 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렇게 각도를 이루는데 그 각도가 변화해 갈 때 그 X좌표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 반지름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0도였을 때 그 X좌표가 1이었죠. 각도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러면 X좌표가 이렇게 생기겠죠.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X좌표의 크기도 점점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각도가 90도가 됐을 때 X좌표는 0이 되겠죠. 자, 각도가 이제 90도가 넘어갑니다. 각도가 이렇게 90도보다 커지면은 X좌표가 왼쪽으로 가죠. 음이 되죠. 각도가 이렇게 90도보다 커지면은 왼쪽으로 돼서 점점 작아지죠. 자,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음의 방향으로 커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고, 자, 각도가 180도가 됐어요. 180도가 되면은 제일 작아집니다. X좌표 제일 작아져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8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X좌표가 어때요? 점점 커지겠죠? 그 다음에 자, 270도. X축의 양의 방향과 270도가 됐을 때는 X좌표 다시 0이 되죠? 그 다음에 270도보다 더 커져서 360도로 향합니다. 그러면 X좌표가 다시 또 양의 방향으로 길어지죠? 커지게 됩니다. 점점 더 반지름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270도에서 360도 사이가 되면은 X좌표가 점점 커지게 돼서 한 바퀴 360도가 됐을 때는 1이 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자, Y축은 그 X좌표,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고요. 코사인 세타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X좌표는 그 X축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 세타를 나타내주면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타가 0이었을 때는 1이었죠. X좌표 1이었죠. 1에서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X좌표가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X좌표가 짧아지면서 90도가 됐을 때 0이 됐죠. 점점 짧아지면서 90도가 되면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 작아진 X좌표 길이를 자, 이렇게 표시한 거죠, 지금. 이쪽으로 Y축으로 표시한 거가 됩니다. 자, 90도 했을 때 0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90도가 넘어가서 180도로 향하면은 음으로 점점 길어지겠죠. 음으로 점점 길어지겠죠. 해서 180도 됐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80도 됐을 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점점 음으로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점점 음의 값이 되면서 작아지면서 180도 됐을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80도 넘어가면은 다시 또 점점 길이가, 음의 길이가 짧아지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면서 270도였을 때 X좌표가 0. 점점 올라가면서 270도였을 때 0. 그 다음에 다시 또 X좌표가 점점 길어지죠. 길어지면서 360도가 됐을 때 다시 X좌표가 1이 되겠죠. 점점 길어지면서 360도가 됐을 때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되고 다시 또 이제 두 바퀴째 되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반복이 되니까 주기는 360, 그 다음에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주기함수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X축, Y축, 좌표평면 위에 단위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이렇게 세트라고 잡았죠. 그랬을 때 반지름의 끝과 원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X좌표하고 Y좌표가 생기는데, 자, X좌표가 코사인 세타였고 Y좌표가 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Y좌표에 주목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각도가 0이었을 때는 납작하죠. 자,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가, 자,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가 커지죠.
각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좌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커지고 그래서 90도가 됐을 때 최고로 올라갔죠. y좌표 1이 되죠. 최고로 커지고 다시 또 y좌표가 각도가 90도가 넘어가면서 y좌표 다시 짧아집니다.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하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90도보다 커지면 y좌표가 점점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자, 180도가 되었을 때 y좌표는 0이 되겠죠. 자, 180도 넘어가고 270도 가면은 y좌표 음의 값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서 자, 270도가 되었을 때는 제일 내려가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y좌표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270도 넘어가면서 360도로 향하면서 y좌표는 점점 짧아지죠. 음의 길이로 짧아지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해서 360도 한 바퀴 돌았을 때는 y좌표는 0이 되겠죠. 자, 이것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에는 이 y좌표,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를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x좌표에는 그 반지름과 x축이 양의 방향 이루는 세타를 나타내 주기로 하겠습니다. 각도가 0이었을 때는 y좌표가 0이었죠. 여기서부터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점점 y좌표가 길어져서 90도일 때 최고로 큰 값 2를 갖게 되죠. 점점 올라가서 90도일 때 최고로 큰 값 2를 갖게 된다. 2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점점 짧아지면서 180도에서 y좌표가 0이 되죠. 자, y좌표가 사인 세타 값이니까 점점 짧아지면서 180도에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y좌표가.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270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작은 값 270도 되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을 270도에서 갖게 되고요. 다시 또 y값은 점점 위로 올라가죠. 음의 값인데 짧아진다는 거는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점점 위로 올라가서 360도일 때 0의 값을 갖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되고 두 바퀴 때 되면은 계속 이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그려질 것입니다. 사인 값은 다시 말해서 요 P의 y좌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고 요 길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인 그래프도 코사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주기가 그래서 360도가 됩니다. 360도마다 같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